안녕하세요. 소액으로 부자 되는 채널 소다경매 지영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면 안 되는 빌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그거 보시고 공부 많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면 안 되는 빌라 2탄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 뭔가 말만 들어도 좋지 않나요? 네. 안에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을 것 같고 모든 게 다 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통 신축 빌라 분양하는 데 가보면은 마지막 5억대 물건 이렇게 맞아요. 되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금매 이런 식으로 현혹을 많이 해요. 맞아요. 풀옵션. 요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신축 빌라는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져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는 시세를 딱 한눈에 보기 쉽잖아요. 네. 근데 빌라는 시세 조사하기가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축 빌라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이것만큼의 신축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물건이 도대체 얼마지를 잘 모르세요. 사실 여기는 한 3억대에 거래되는 지역인데 신축이라고 해서 한 5억, 6억 이렇게 거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거품이 상당히 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신축이 영원히 신축이 아니잖아요. 이제 2년, 3년 흐르면은 그 거품이 빠지면서 예전에 내가 거래했던 그 금액대로는 절대 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 광고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들을 내가 부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럼 다른 데처럼 시세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시세가 떨어지겠네요. 아파트는 금액대가 그냥 점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빌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축 빌라는 분양받는 거 아니에요. 입지가 진짜 좋아도요. 입지가 진짜 좋아도 거품이 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그런 신축 같은 거는 언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축보다는 준신축을 보는 게 맞죠. 네, 신축이랑 준신축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냥 단지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금액이 비싼 거이기 때문에 분양이 끝난 한번 손바뀜이 된 그런 물건을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경매로 낙찰은 받아도 돼요? 경매로 낙찰은 받아도 되죠. 신탁공매 같은 거 신축 빌라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시세조사만 확실히 하고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양사무실 가서 분양받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경매란 걸 활용하면 되니까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취득하는 게 훨씬 좋겠죠.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는 좋은 거 아니에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는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권리 선정 기준일이라는 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가 재개발을 왜 보죠? 아파트 받으려고요? 그쵸. 우리가 재개발을 보는 이유가 이 빌라가 아파트로 변모했을 때 입주권을 받으려고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쵸. 요 재개발의 핵심,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기준일이 바로 권리 선정 기준일입니다. 그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입주권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입주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요 요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권리 선정 기준일이라는 건데요. 권리 선정 기준일을 산정하는 날짜는 어떤 재개발 사업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같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 구역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와, 그러면은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복잡하죠. 네. 예를 들어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요 후보지를 추천한 날짜 있죠. 그 날짜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고 그 다음 날까지 보존 등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요 신속통합기획구역이 사실 상도동도 있고요, 뭐 사당도 있고요, 중곡동도 있고요, 여기저기 있잖아요. 네. 이곳들의 후보지 추천일이 우리가 어디인지 외우고 있어야 될까요? 와, 그 말씀대로라면 다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투자하려면 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저 외우면 투자 못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전화로요? 네, 지자체에 전화로 확인하면은 권리 선정 기준일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요건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요령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었어요. 일단은 전화를 걸면은 네. 거기 사업 구역 명이 있을 거잖아요. 네. 아실이란 사이트를 보면은 요 개발 구역의 이름이 떠져 있어요. 네.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경매로 물건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권리 선정 기준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 심플하게 질문하시면은 답변을 명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거 신축 빌라다, 무조건 좋다, 재개발 구역 내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물건이어서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와, 5년, 7년 기다렸는데 입주권 안 나오면 진짜. 그쵸. 5년, 7년이면 짧게 기다린 거죠. 막 15년, 20년 이렇게 기다리는 물건들도 있잖아요.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공공주도 3080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맞아, 공공주도 3080 경매로는 취득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모르시는 소보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공공주도 3080 뜻이 뭐냐면은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요 3080 이렇게 있잖아요. 요 30은 서울에서 30만 호에 대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뜻이고요. 80은 수도권을 포함해서 총 80만 호를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름 뜻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공공이 주도한다는 거. 공공이 주도할 때는 현금 청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21년 6월 29일 날 거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현금 청산이었어요. 원래 이 집을 갖고 있던 집주인들이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서 불만이 막 생겨나니까 나라에서 조건을 조금 완화해줬어요. 이 구역 내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무주택이면은 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죠? 투자요. 투자 중에서도 경매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경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요 소식이 희소식이 아니에요. 왜요? 경매하는 사람들도 무주택이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현물 보상권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일반 거래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원소유자가 매수자한테 현물 보상 지위 승계 특약이라는 걸 써줘야 된대요. 네. 그거를 가지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확인을 한 다음에 현물 보상이 넘어간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원소유자한테 특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확인받을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게 일반 거래였으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주인한테 가져올 수 있는데 네. 요 경매로 낙찰되는 거는 조금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현금 청산이에요? 무조건 현금 청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개발을 볼 때는 입주권이 진짜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좋은 이익제 있으니까 여기에 경매 물건 떴네? 이거 낙찰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현금 청산 되면은 너무 속쓰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신축 빌라 분양받는 거,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권리 선정 기준일이 지난 재개발 물건, 또 세 번째는 공공주도 3080 구역 내에 있는 빌라를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피눈물 흘릴 일은 없겠네요. 그쵸. 제가 이전에 하면 안 되는 빌라 말씀드릴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주제로 꼭 알아야 되는 빌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번엔 조금 어렵죠? 약간 딥하게 들어가긴 했어요. 약간 복잡하죠? 그래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계신 회원님들은 꼭 입찰 보시기 전에 입찰 상담 받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다 하시는 서버님들은 저희가 평생 멘토링을 통해서 평생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액이신 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가 알찬 정보들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